이번 영상에서는 결산관리의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은 이제 말 그대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을 하려고 하면 이제 결산 사항을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결산관리 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먼저 자료가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이제 수동 결산할 항목과 자동 결산을 할 항목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결산 프로세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회사가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대부분 보통적인 결산 프로세스는 먼저 첫 번째로 결산 정리를 사항을 요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글씨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동 결산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한 결산 대체 분계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을 해주시고 전표 구분은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자동 결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재고 자산의 기말 재고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손 충당금, 법인세 및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면 자동 전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 하는 자동 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산자료 입력 전에는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위에 상단에 F4번 원가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 원가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제 먼저 여기서 원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와 도매면 제품 매출 원가를 여로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이 사용 여부는 이제 아래 하단에 편집을 통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원가 설정 하단에 자동 설정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확인하셨다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손 설정도 있습니다. 원가 설정 옆에 보시게 되면 대손 설정도 있습니다. 이 대손 설정은 상당 기간 이게 조회를 하기 전에 이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조회를 하게 되면 이 대손 설정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간 쪽에 커서를 놓거나 이제 기간을 조회를 하기 전에 보시게 되면 이제 대손 설정 판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대손 상각 비용 설정을 미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손 설정은 미수금이나 장기 미수금이 판관비에 설정을 할 건지 아니면 영업의 비용에 설정을 할 건지 선택하는 항목 회사의 성격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회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에 입력한 데이터가 존재하냐고 한다고 이제 전에 입력한 데이터를 불록이냐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한번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에 입력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실 수 있으시고 다시 새로 입력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니오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잔액조회가 있습니다. 이 잔액조회는 이제 계정 과목 코드를 설정을 하면 잔액조회를 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잔액도 간편하게 조회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입력한 것이 이제 결산 반영 금액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13번 금액이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 고정자산 등록에 여기 13번 회사 계상액이 지금 그 회사 계상액 금액으로 해당하는 개월수만큼 환산해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계상액을 꼭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감가상각비라도 경비 구분에 따라서 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감가상각비가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아래 하단에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줘야 이제 새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액 확인 후 이 금액이 맞다 그러시면 아래 하단에 결산 반영 눌러주시게 되면 결산자료 입력에 대손상각 쪽이 아닌 이제 감가상각비 쪽에 여기 위에 상단에 F7번 감가상각에 결산 반영한 금액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상각이 있습니다. 대손상각은 기존의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을 입력을 한 다음 그 항목이 불러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해당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이렇게 0원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설정한 대손율을 상단의 대손율 칸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이 되며 대손 충당금이 있다고 하면 그 충당금 내역이 이제 자동으로 불러와서 그 대손 충당금 금액은 차감돼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손 상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결산 반영을 하시게 되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 충당이 있습니다. 이 퇴직 충당은 전기분 재무 상태표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은 자동으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입력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를 해서 한번 다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시로 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결산자료 입력해서 조회를 해보게 되면 이 기초금액은 제가 아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초금액이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추계액은 제가 직접 입력을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추가 설정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서 이렇게 결산을 반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결산 분계 추가 및 삭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기 전에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만약에 기말 상품, 원재료, 부재료 등의 이제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남기신다 그러면 해당하는 칸에 이제 그 기말 재고액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결산 반영 금액 칸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전표 처리가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이제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등도 만약에 추가 계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 등의 추가 계상액에 입력을 해주시면 그것도 같이 전표 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 이제 전표를 처리를 해야 될 항목들을 확인을 해서 금액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 입력을 하셨다고 하면 상단에 전표 추가 F3번 전표 추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제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기간 옆에 자동 결산 분계 완료가 뜨면서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 가보시게 되면 12월 31일 날짜로 이제 결차 결대로
이렇게 자동으로 분기 처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결산자료 입력에서 제가 입력한 자료 토대로 자동 전표가 분기 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전표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결산이라는 탭이 뜬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산을 잘못을 해서 다시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상단 일괄 삭제를 클릭해서 삭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삭제할 전표들을 체크를 해서 일괄적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셔서 위에 상단에 결산 분계 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결산 분계 삭제 버튼 누르면 이제 기간 옆에 자동 분계 결산 완료 라고 떴던 게 이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으시며 다시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조회를 해보게 되면 결산 분계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산 분계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반기 결산 시에는 반기로 결산을 하신 업체도 몇몇 있으실 텐데 반기 결산 시에는 6월 말로 전표 추가가 되면서 7월 1일자로 차감 분기를 추가를 하면 마이너스 전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차감 분기를 안 하게 되면 6월 말로 결산이 된 걸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6월 말 반기 결산을 할 시에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결산 전표 추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일반 전표에서 결산 전표 수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결산 자료 입력에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이 진짜 완료가 됐다. 그러면 원가가 있는 업체는 이제 제조 원가 명세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셔서 단기 제품 제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손익계산서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건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순이익 금액이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잘 반영이 됐는지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처분일자 입력하시는 칸이 있습니다. 상단에 이 처분일자를 확인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여기도 전표 추가 기능 있죠. 이 전표 추가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전표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 여기에서 전표 추가한 거는 여기 재무상태표에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결산자료 입력에서 항상 전표 추가를 마지막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 결산관리 쪽에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제조원가는 해당하시는 제조업체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다 이제 결산관리 쪽에 부속 들어가는 서류들을 다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